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주 주식방송 UTV 주말근 주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오라클 웨비나 데이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두 개 세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이제 물리적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통합할 건지 그런 이슈로 오라클 코리아의 전찬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통합 말은 되게 좋은데 네. 이런 것이 그래도 모든 것은 이제 다 시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것은 어디서부터 옛날에 EAI 이런 네. 것부터 진화가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업들이 네.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서 업무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시스템 영역이라든가 아니 업무 영역별로 네. 이제 그 각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간에 통합이 필요합니다. 업무 네. 자체는 한 시스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크로스하게 업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생긴 게 이제 EAI 그렇죠. 솔루션들이고요. 네. 그런데 현재는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새로운 그 업무 영역이 생겼습니다. 네네. 즉 기업 내에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네. 타 업체의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그 자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EA 있을 때는 이 노란색 밑에밖에 없었던 거죠. 물리적 환경밖에.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구름들이 생긴 거죠. 네. 네. 자, 구름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체인들이 막 있거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기서 이제 체인의 의미는 네. 저 밑에 있는 기업 자체 시스템들을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랑 대비해서 온프레미스 시스템이라고 네네.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온프레미스 시스템 업무 처리 중에 클라우드 그 시스템하고 어떤 시스템적인 연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인 거예요. 어쨌든 예, 간에. 네. 맞습니다. 그 연계를 의미하는 게 저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포인트로 이렇게 네. 필요할 때마다 뭔가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현재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좀 제기하시고 뭔가 대안책이 좀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 된다면 오늘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존 전통적인 AI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스템 투 시스템으로 이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네. 연결이 어떤 연결들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 측면에서의 이 연결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특정 연결 아니면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 연결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 건지 이런 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운영적인 관점에서의 관리 툴이 없습니다. 네. 포인트 투 포인트는.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서비스가 없어져가지고 네. 타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이 또 통합을 하려니까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지금 영어들이 쫙 나오는데 그런 기사들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자가 쓴 것도 있고요. 블로그에 개인적으로 올린 글도 있고. 네. 공통적인 얘기는 SaaS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제 클라우드가 있는데 네. 그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시스템 간의 그 업무상 그 연결이 필요한데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 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청자분들 다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네, 이제 네. 클라우드하고 이제 뭔가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은. 네. 그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얻는 또 불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것도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연계를 구현하는데 시간이 오래 들고요. 네. 그리고 연계 구현의 어떤 그 완벽성, 완전성이 좀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업무 처리의 기한을 52% 정도가 그걸 못 맞추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의 그 업무 혁신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도 75% 정도가 그걸로 인해서 네. 지연이 되거나 하지 네.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통계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이제 대안으로서 네. 오라클이 갖고 있는 것이 뭔가 어떤 플랫폼적인 또 어프로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뭔지 잠깐 기회 한번 볼까요? 네. 네. 오라클은 이제 기존에 EAI 또는 ESB 그 영역에 있어서 이제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쪽 연계를 위한 기능까지 포함을 한 싱글 플랫폼으로 이제 그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고 네. 아래쪽에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들이 네네. 있는데 중간에 오라클 인티그레이션 네. 플랫폼이 위치를 해서 그 유연하고 다양한 그 운영 기능을 포함하는 네. 그런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라클 인테그레이션 테크놀로지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용어인 것 같고 예. 이것의 어떤 실제적인 뭐 플랫폼 뭐 제품명이라든지 네. 이건 뭡니까? 여기 저게 매핑되는 오라클의 이제 네. 제품명은 SOA 스윗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S O OA. A 소아 스윗. 네, 아, 소아 소아 스윗. 스윗.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 오라클 인테그레이션 테크놀로지 요 레이어에 있는 것들의 네. 어떤 그 설계 방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좀 잠깐 네. 좀 언급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오라클은 이제 오픈 스탠다드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툴의 개념 자체가 쉽게 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코딩을 안 하고 쉽게 마법사 형태로 지원을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이 제품뿐만 아니라 타 제품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네네. 방향입니다. 음. 그리고 저 장표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컨피그레이션 기반의 설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지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앞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온 프레미스가 있고 네. 클라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온 프레미스 입장에서 클라우드를 호출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 입장에서 온 프레미스를 호출할 네네.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들어오는 거를 인바운드라고 아, 네. 하고 나가는 인터페이스를 아웃바운드. 물리적 환경 관점에서. 네, 네네, 네, 오케이.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안이라든가 연계할 때 보안을 요즘 또 보안이 한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 레이어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컨피그레이션 드리븐이라는 게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을 타겟 시스템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메타데이터 인트로스펙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네네. 메시지 변환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이제 자꾸 만들어지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많이 그 파퓰러하게 사용되는 클라우드 시스템들은 어댑터로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아직 안 만들어진 어댑터 쪽은 그 SDK를 제공을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네. 제공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위에서 지금 여기서 그냥 단일 레이어로 그냥 오라클 인테그레이션 테크놀로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드릴 다운 해가지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네. 크게 컴포넌트를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가로로 그 있는 영역들은 각각의 이제 기능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세로로 있는 영역들은 그 기능들을 전체 아울러서 네. 같이 크로스하게 이제 기능이 제공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의 통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커넥티비티는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의 통합이에요. 그래서 그게 클라우드 영역 쪽 통합 네. 기능들 그리고 온프레미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EAI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부 업체와의 통합 B2B라고 네네. 하죠. B2B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로 뭐 관리 기능이나 분석 기능 이런 것들이 포함이 같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가버넌스나 시큐리티 네. 그리고 운영 관리 측면의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싱글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상당히 아까 소아 스윗이라고 하셨는데 네. 상당히 많은 이제 실제 단위 솔루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네. 엄청난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뭐 한 번에 그러면 다 이렇게 처음에 이거 도입한다면 이거 네. 다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에? 이런 거 구축할 때. 네. 그 소아 스윗이 스윗 단위로 오라클 이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기 이제 나오는 그저 컴포넌트들이 다 포함된 스윗인데요. 그 스윗을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필요하신 부분 쓰시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온프리미스하고 네. 클라우드 간의 그 네. 통합 얘기를 할 거니까 네. 여기 이쪽 커넥티비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요거만 좀 약간 좀 상세하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이 부분은 오라클의 이제 커넥티비티 영역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밑에 이제 테마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현재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얼타임 인티그레이션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네. 자동화라든가 네. 최적화, 네. BPM적인 영역도 테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꼭지가 또 이제 사스 인티그레이션, 오늘 네. 이제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네. 사스 인티그레이션도 지금 현재 그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통합 플랫폼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 인티그레이션 어댑터는 표준 기반 기술을 지향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 개발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하나의 개발 도구로서 다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단일 엔진입니다. 단일 엔진이라는 의미는 아까 컴포넌트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돌아가는 엔진은 하나입니다. 아, 네. 하나인데 개발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엔드 투 엔드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엔진이 하나이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저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네. 써가지고 다른 환경이더라도 그걸 이제 소아 수지에서 통하게 되면 SOA 환경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이것이 이제 뭔가 실제로 구현하기가 네. 뭐 마법사 기능도 있고, 아니면 네. 어댑터라든지 뭔가 구현하는 것이 되게 좀 직관적으로 쉽게 이제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댑터를 쓸 경우하고 네. 또 이제 네이티브로 이제 스크립트 짜가지고 네. 개발 경우하고 얼마나 다른 건지 네. 그거 좀 비교 좀 해주시죠. 네. 물론 저희 소아 수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자바라든가 API를 써가지고 코딩으로 다 구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생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손해를 보게 되죠. 다른 솔루션도 마찬가지겠지만 솔루션을 도입하는 목적은 생산성을 높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적용을 하고 관리의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어댑터를 쓰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salesforce.com이다. 그러면 salesforce.com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API도 다 알고 그래야지만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댑터 방식은 위즈드 방식이기 때문에 salesforce.com 서버를 연결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서비스 목록을 자동으로 갖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생산성 측면하고 그리고 salesforce.com에서 제공하는 Apex API라든가 salesforce.com 위즈들 저런 걸 이용을 하게 되면 네. 거기 있는 기능을 내가 조합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조합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어댑터는 일부 기능들이 조합돼서 하나의 기능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편리성 네. 측면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따가 동영상 같은 게 준비돼 있지요. 네, 간단한 동영상인데요. 네. 저희 쪽 개발 환경인 JDeveloper에서 salesforce.com 어댑터 하나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뭐 어댑터들가 있겠는데 주요 예. 특징도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동영상에도 저 화면들이 나올 텐데요. 아, 네. 나오긴 할 텐데 옆에 특징들은 네. 아까 설명드린 장점이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salesforce.com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내가 다 몰라도 네. 여기서 다 조회를 해보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alesforce.com에서 제공하는 API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OQL, SOSL 네. 일종의 쿼리인데 오브젝트 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salesforce.com의 그런 특징적인 이제 기술인데 그거를 어댑터를 통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다양한 버전의 salesforce.com 클라우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alesforce.com을 이제 계정 방식으로 내가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어댑터에다 심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자세한 건 이따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RightNow RightNow에 대해서 좀 이거 어떤 서비스인지 클라우드 서비스인지 예. 이거 좀 잠깐 설명 좀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예, 네. RightNow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좀 중소 규모의 기업의 CRM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이름입니다. 회사 네. 이름이기도 하고 이제 오라클이 인수를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겁니까? 아마존의 AWS 같은 겁니까? AWS는 좀 파스에 가깝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플랫폼이나 아, 네. 인프라적인 측면이고, 네. 이거는 이제 서비스, 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CRM 영역이라고 아까 보시면 세일스포스 타큰 같은. 네, 비슷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셨던 Salesforce.com 어댑터랑 비슷하게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갖고 와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ROQL이라고 해서 Right Now Object Query Language, 거기 그 Right Now만의 어떤 기술들을 이 어댑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댑터에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것들은 이제 뭐 국내에서 개발된 거라든지 아니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제 뭐 어떤 퍼블릭 예, 서비스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이제 연동할 때는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어댑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없을 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커스텀 어댑터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근데 그냥 자기가 이제 커스텀 어댑터를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SDK를 제공을 합니다. 네. SDK는 이제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킷이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바 인터페이스 그리고 유틸리티를 이용을 해서 쉽게 이 과정을 따라가게 되면 커스텀 어댑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크게 디자인 타임과 런 타임 네. 있겠고, 그다음에 위저드 형태를 위한 그런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타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 타겟 시스템의 기능들을 갖고 와야 되겠죠. 디자인할 때, 설정할 때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위저드 영역은 그런 화면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러니까 위저드 방식을 네. 뭐 5단계 화면으로 할지, 그리고 각 화면에는 어떤 내용을 채울지, 뭐 이런 것들을 커스텀하게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아까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자바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네. 이런 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처음 접해가지고 네. 이제 배운다면 네. 얼마나 그것이 걸릴까요? 시간적으로 뭐. 사실 저거는 이제 디자인이나 뭐 위저드나 런타임이 타겟 시스템의 복잡도에 따라 좀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네네. 네. 타겟 시스템의 어떤 API나 그런 제공하는 것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이 커스텀 어댑터도 이제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거는 각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면 됩니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구현 자체는 그쪽 타겟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구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구현을 직접 물론 SDK도 제공하지만 네. 어떤 경우는 오라클에서 직접 고객이 원한다면 네. 이것을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요. 네. 근데 그 유지 보수나 서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 로컬에서 그냥 어떤 애드온 기능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 차원에서의 서포트는 안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이제 뭐 다 같이 이제 협업 같은 거 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 오라클 고객사 이런 사용자들이 네. 이런 SDK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또 어댑터를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같이 공유해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마켓플레이스랄까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 어떤 그런 공유의 장은 아직은 없고요. 네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파트너사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네. 저희 제품을 가지고 네. 한국에 있는 여러 파트너 업체에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음. 파트너사끼리는 이런 그 정보 공유 창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아까 그러면 그 salesforce.com 네. 지금 데모 동영상이 있는데 요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여러분. 데모 동영상.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잠시만요. 네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JDeveloper라는 저희 오라클의 개발 아이디 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그 서비스들을 만들고 조합하고 하는
왼쪽에 있는 게 인바운드,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아웃바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시연은 아웃바운드 쪽에 Salesforce.com 어댑터를 하나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요. 네. 아웃바운드는 이제 클라우드 예, 사이드겠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네. 칸을 보시면 네. 여러 가지 어댑터들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어댑터만 다 있네요 지금. 예, 네네. 저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 연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런 것들은 다 위즈드 방식으로 다 이렇게 네.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Salesforce.com 어댑터를 선택을 하고 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오른쪽 아웃바운드 쪽에다 놓으면 네. 구성하는 마법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서비스 이름을 제가 정하게 되고 음. 단계별로 이렇게 어댑터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위즈들 로케이션이 있는데 저 위즈들은 Salesforce.com에서 제공하는 위즈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 기반으로 펑션들이 노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Salesforce.com의 계정을 음. 여기서 넣게 되면 저 어댑터를 사용할 때 저 계정의 권한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테스트 커넥션 해볼 수 있고요. 이거 뭐 이메일 세팅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아, 예. 이게 이제 실제 기능들인데요. 음. 여기서 잠시 멈춰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션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코어, CRUD, 미셀러니, 그다음에 SO, SL, SQL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Salesforce.com에서 제공하는 API 카테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저 다양한 종류를 제공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이거만 하려면 그죠? 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일반 그거는 각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네. 업체에서 뭔가 제공하는 네. 거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나 정보 같은 것들이 잘 제대로 다 저희 체계적으로 돼 쪽에서는 있나요? 이 어댑터를 이제 구성하는 과정상에 네. 가이드가 있습니다. 네. 이 가이드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저 코어나 CRUD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네. 예를 들어서 Salesforce.com의 가이드를 참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보통 그런 가이드들이 좀 한글화가 돼 있나요? 잘 안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외산 제품들은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계속 설명하시죠. 네. 네, 계속 진행하시면 네네. 돼요. 그래서 CRUD 선택하고 오퍼레이션 선택하고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어카운트를 선택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카운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어댑터를 하나 만든 게 된 겁니다. 네. 이 동영상의 요지는 저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게 지금 비펠 컴포넌트인데요. 네네. 비펠에서 저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동영상의 요지는 쉽게 네. 하나의 어떤 Salesforce.com 기능을 호출하는 게 저렇게 간단히 네.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거 잠깐 정리해 주시고 네. 이제 Q&A 시간 돌아왔죠. 네. 오라클의 이제 클라우드 통합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EAA 영역, ESB 영역, SOA 영역을 다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그 어댑터들이 출시가 됐어요. 그 영역이 바로 클라우드 쪽 인티그레이션 영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Salesforce.com이고요. 네. 우리 국내에도 Salesforce.com을 쓰시는 기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시스템과 기업 내부의 시스템을 연결할 때 저희 쪽 SOA 스윗을 쓰시면 빠르게 그리고 유연하게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뭐 기존의 그런 인테그레이션 기술들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어댑터 만들 때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인테그레이션도 좀 더 쉽고 지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상에 그런 내용은 이제 방향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미 뭐 쓰고 있는 고객도 있습니다. 네. 해외에 네네. 있고요. 네. 그리고 Complete and Unified Integration Platform. 컴플리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능, 필요한 기능은 다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네. Unified는 하나의 엔진, 하나의 엔진의 장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 플랫폼이
이것도 이제 온프레미스에 위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그렇죠. 설명드린 그렇죠. 건데 네. 향후 버전이 12C입니다. 네. 12C가 되면 이 인티그레이션 영역 자체도 클라우드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영역까지 감안을 해서 네. 지금 이렇게 로드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그 아까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네. 그런데 그죠? 어떤 데서 쓰이고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을 네. 그 획득을 못해서 아, 장표에 네. 넣진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그 한 회사가 크락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대부분 그 애들 신발 있잖아요. 여름에 신는 네네. 신발. 네. 그 아쿠아 슈즈 같은 거. 네네네. 그 슬리퍼인데 네. 그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음. 되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오라클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 시블이라든가 이런 네네. 시스템들이 있는데 클라우드에 있는 그 시스템을 연결할 때 이제 소아 스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저 국내는 아직 이제 이것이 네,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네. 네. 국내에서는 이런 것을 해서 뭐 각 업종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업종 아니면 어떤 그 뭐 아니면 규모 어떤 데가 이런 것을 먼저 도입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데가 이런 것이 필요로 할까요? 먼저. 네. 클라우드를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음. 기업들이 이제 대상이 될 텐데요. 네. 그 인티그레이션이 이제 소규모면 어떤 비용 대비 성능 측면에서 네. 몇 개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개발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인터페이스가 많고 그렇죠. 통합적으로 관리가 아까 같이 맨 필요하고. 처음 장표에 있는 것처럼 네. 이게 그 물리적 환경과 네. 클라우드가 체인들이 엄청 많아질수록 이런 걸 쓰면 훨씬 더 네, 효과를 그렇습니다. 보겠죠. 그죠? 네. 한두 개 있을 때는 그냥 체인 만들어 보는 게 낫겠죠. 네. 네. 직접. 네.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쓰면 이제 변화에 대한 대처가 빠르거든요. 저런 식으로 어댑터를 금방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네네. 바뀌었을 때도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규모와 이걸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클라우드 쓰시는 기업 중에 좀 규모가 되시는 그런 업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중에 이것이 12C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온프리미스에 있는데 네. 이 스위트가 네. 이것이 클라우드로 가버리면 네.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 말씀은 그렇다면 뭔가 좀 중소기업에서 이런 것을 클라우드 올라가면 네. 쓰기가 더 수월해지는 건지 이런 개념으로 뭐가 보시면 달라질까요? 개념이? 네.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거를 이제 쓰는 이제 고객한테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멀티 테넌시라고 해서 네. A라는 고객은 요만큼, B라는 건 이만큼 뭐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는 영역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인티그레이션 영역도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면 네.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 세일스포스닷컴만 나는 연결을 하면 돼 하면 내 온프레미스에 있는 시스템에서 이 클라우드에 있는 인티그레이션 그 영역만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거고. 네. 훨씬 더 뭐랄까요? 운영하는 것이 네. 훨씬 더 가벼워지고 네. 유연해지겠네요. 네, 그죠? 네, 클라우드의 뭐 네. 기본 개념하고 비슷한. 요즘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소프트웨어 네. 디파인드 유사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형태로 요즘 다 추세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네. 자, 그러면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설문조사 지금 할 테니까 설문 내용 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님께서 시큐리티 레이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요? 시큐리티 레이어는 아까 보셨던 것들은 이제 서비스를 구성하는 화면들인데요. 네. 시큐리티는 별도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는 팔러시라는 네. 자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네. 팔러시는 팔러시별로 뭐 팔러시 1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네. A라는 서비스는 이 100개 중에 1번, 3번 그 팔러시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거는 이제 서비스와 네. 팔러시를 매핑 시켜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네네. 서비스를 만들 때 팔러시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팔러시 따로 만들고 어태치, 디태치 네. 이런 관리 툴을 통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정재훈님께서 계열사별로 업종이 달라서 완전히 다른 IT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통합 관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설 클라우드에 대한 검토도 해보았는데 이런저런 걸림돌이 많네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업종이 달라서. 그러니까 계열사별로 완전히 그 IT 인프라 서로 다 다른가 봐요. 그죠? 네. 관리자들도 다른 거고 조직도 다르고 네. 뭐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 네. 통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각 계열사가 그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별도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사용하시는 케이스인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네. 통합 관리가 힘든 상황이다. 통합 관리. 저는 이제 그 클라우드 쪽에 하나의 그 전체 이렇게 그룹사고 계열사가 salesforce.com을 각각 쓰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떠한 좀 통합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쪽은 인티그레이션 영역이라서 일부만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하시면 네, 통합적인 관리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클라우드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네, 답변이 좀 힘듭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허성님께서는 클라우드란 용어의 유래가 궁금하다고. 예. 이래 저도 모르겠는데 네이버가 알려주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뭐 그냥 계속 관점에서 그냥 관점, 본인의 관점에서 클라우드가 이게 뭐야? 구름이잖아요. 네. 유래는 아니고 그냥 제가 네, 생각하는 관점. 오늘 개념입니다. 뭐야? 오늘 관점을 가지고 공유하는 예전에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ASP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ASP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일종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 예. 네. 아웃소싱이고 네. 클라우드도 아웃소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뭐 기업체들이 다 아웃소싱을 가고 있는데 저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저 위에 있는 구름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네. 그죠?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네. 이제 돈을 내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뭐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네. 구름 속으로 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성진님, 왜 오라클 DB12C, 오라클 웹로직 12C와 연동되는지요? 웹이나 12C? 웹이나 12C가 아니고 이건 뭐 잘못 쓰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오라클 버전하고 웹로직 버전하고는 서로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네. 근데 회사에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버전링은 보통 비슷한 단계로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라클 웹로직 뭐 10G나 11G 이전 네. 버전은 오라클 11G, 9i, 뭐 8i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스펙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두 개가 연동이 되죠. 당연히 되고 그 웹로직 12라고 해서 오라클 DB12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다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최원우님께서는요, 기존의 오라클 ESB를 사용할 경우에도 스와 스위트를 전체 구매를 해야 하는지요? 좀 영업적인 질문인데요. 기존의 오라클 ESB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컴포넌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네. 메디에이터라고 해서 스와 스위트 안에 하나의 컴포넌트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센스적인 측면은 재구매가 돼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거는 그 영업적으로 이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참입니다. 참. 네, 압니다. 자, 선생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예, CHAN CHAN HEUN HEUN 점 점 JEON. JEON.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게스트이신 전찬 선생님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댓글창에 놨으니까요. 오늘 질문 말고요. 또 다른 이제 뭐 문의사항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요청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재명님, SDK 버전이 올라가면 하이 버전과의 호환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SDK 버전이 올라간다는 자바 버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바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자바 펑션 중에 이제 디프리케이티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을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측면에 이제 호환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게 SDK가 처음에 언제 나온 겁니까? 버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버전이 SDK 버전이. 지금 아까 클라우드 SDK 커스터머 네네. 프로젝트 만든 SDK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럼 지금 현재 딱히 버전은 없고 그냥 그 소아 스윗 버전하고 같이 갑니다. 네네. 지금 이제 11G 네. R1 PS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좀 이제 마저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네. 오늘 설문하고 질문해 주신 분 중에 저희가 경품해가지고, 미니 USB 스피커하고 에코컵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원우님께서 인바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안 측면에서 오라클의 장점이 있는지요? 인바운드 쪽은 이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 저쪽에서, 환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네. 리퀘스트가 올 때 우리가 오라클 쪽에서 이제 보안을 건다는 건 이제 블락킹이나 네. 검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 쪽 아까 컴포넌트에 그 시큐리티라고 있었는데요. 실제 그 모듈명은 이제 OWSM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네. 웹 서비스 매니저인데 거기에다가 보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등록을 하고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 보안 그 목록 관리가 있고요. 네. 프리빌트된 보안이 있습니다. 네. 자주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등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게 보안 영역하고 서비스 영역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보안을 신경 안 쓰고 하셔도 실제 적용할 때는 이 보안을 어태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안이 바뀌더라도 이쪽만 바꾸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레이어인데 하나의 엔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 어떤 유연성이라든가 네. 그런 측면에서의 장점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부터 그 하나 엔진을 강조하셨는데, 네. 네. 그것이 가장 큰 뭐 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4시부터 한 두 번째 세션에서 물론 지금 이제 소아 스윗의 그 보안 시큐리티 모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련돼 가지고 뭐 암호화라든지 마스킹이라든지 또 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실질적인 이제 운영 방안들 저희가 논의할 겁니다. 자, 그러면 Q&A 시간 여기까지 마치는 거겠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는 걸 하죠. 네. 네. 뭐 기존에도 오라클은 이제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클라우드 쪽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클라우드 쪽하고 온프레미스와의 연계를 고민하실 때 오라클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 마치는 거 하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요, 4시부터 할 거고요. 그 톡카티나 전자신문 UTV 사이트에서 세션 2 글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